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지난 애플의 아이폰 12 시리즈 발표회 잘 보셨나요? 저도 잘 보긴 했는데 정말 애플한테 워낙 세게 쳐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왜 내가 이렇게 분석이 틀렸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는데요. 분석을 하고 해본 결과 한 가지 원인에 도달했습니다. 그 원인은 처음부터 분석의 근거가 잘못됐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제가 지극히 한국적인 마인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아이폰 12 시리즈가 공개된 만큼 아이폰 12 시리즈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팀 쿡이 대체 왜 이렇게 행동해야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2 시리즈의 스펙입니다.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스펙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대로 들어맞았는지 아니면 어긋났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 라인업의 후면 카메라의 배열이 트리플에서 라이더 스캐너가 마이크 위치에 탑재된다는 것,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120Hz가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맞췄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내 기자분들이나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120Hz가 적용될 거다. 그런데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90Hz 정도는 적용될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랬죠. 애플이 아직까지는 120Hz를 적용할 생각이 없을 거다. 그리고 그 부분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각진 디자인이나 맥세이프에 대한 내용은 각진 디자인은 올 초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맥세이프는 중간중간 제가 한 번씩 전달드렸죠. 다만 여기서 제 예상이 빗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충전기가 모든 라인업에서 다 빠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폰이 다 5G로만 출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왜 애플은 충전기를 모두 다 빼버렸을까? 애플워치 6세대를 봤을 때 MS 라인업에서는 충전기를 제공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에서는 충전기와 이어폰을 모두 다 뺐습니다. 사실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11은 5W 충전기가 제공이 됐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라인업에서는 18W의 고속 충전기가 제공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어차피 고속 충전기 정도는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플은 프로 라인업에서 충전기까지 다 빼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애플이 프로 라인업에서 최소한 이어폰은 빼더라도 충전기는 제공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맥세이프. 저도 맥세이프가 적용될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맥세이프가 적용이 되는데 고속 충전기를 제공할 거다?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죠. 어쨌든 애플은 맥세이프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무선 충전기로는 7.5W 고속 충전만 가능했지만 맥세이프를 통하면 무려 15W까지 충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환경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서 패키지에서 충전기와 이어폰을 빼버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키지의 경량화 소량화를 통해서 연간 탄소 배출량을 200만 톤이나 줄인다. 축하할 만한 일이죠. 박수 쳐야 돼요. 네. 자, 환영합니다. 우리도 환경보호에 동참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애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다들 충전기 갖고 있지 않냐. 아이폰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 충전기 다 있는데 그거 잘 안 쓴다. 쓰더라도 그냥 기존 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충전기 안 줬잖아요. 물론 5W 충전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빼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어폰? 그래요. 누가 라이트닝 단자에 이어폰을 꽂고 씁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은. 따라서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사용자들에게 다 물어봤어야죠. 사용자들에게 묻지 않고 오로지 애플이 설문조사를 좀 하고 이래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그러면 대안을 제시했어야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패키지에서 충전기와 이어폰을 빼고 대신에 아이폰 가격을 이번에 올리지 않았어요. 동결 혹은 좀 더 내려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실제로 삼성은 갤럭시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에 5G 모뎀 칩을 탑재한 이후에
스마트폰 가격을 거의 20만 원가량 올렸습니다. 반면 애플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5G 모뎀 칩이 탑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 충전기와 이어폰을 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폰 가격이 20만 원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소비자들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애플이 제공하는 기본 충전기 잘 안 쓰거든요. 물론 쓰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냥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PD 충전기 하나쯤은 갖고 계신 분들 많고 무선 충전기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5W짜리 충전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어폰 어차피 거의 안 쓴다. 그래서 빼고 대신에 폰 가격을 낮춰주겠다. 자, 20만 원가량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죠. 그러나 사전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환경보호라는 측면, 자, 여기에 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시리즈를 모두 다 5G 단말기로만 출시했어요.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플이 자, 5G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커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한참 유아기에서 유년기로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벌써부터 5G로만 출시할까? 아직 LTE 시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왜 5G 단말기만 내놓는 거지? 그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 설마 아니겠지. LTE 단말기 출시할 게 확실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번 발표회 때 애플이 이야기했죠. 스마트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LTE와 5G를 왔다 갔다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저도 써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삼성전자의 아니면 LG전자의 스마트폰들이 5G 요금제로 가입을 했지만 이게 5G가 안 될 경우에 LTE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양아치 같다. 기분 나쁘다. 뭐야 요금은 5G 내놓는데 왜 LTE 연결을 해서 써야 돼? 그럼 좀 기분 나쁜데? 우리나라 사용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5G 기지국이 일단은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기지국 수를 얘기하자면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LTE 대비. 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방을 가면 당연히 LTE밖에 안 되고요. 서울에서도 실내에 들어가면 5G 안 돼서 LTE 연결 바뀌거나 아니면 실외에서도 수시로 5G와 LTE를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더 큰 문제는 이 통사들이 5G 기지국 설치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또한 원래 3.5GHz와 28GHz 양쪽 망을 다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로는 28GHz망은 B2B용이다. 결론은 소비자들은 3.5GHz망만 이용해야 된다. 이게 뭔 개소리죠? 이거야말로 주먹감도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감에서 나왔지만 5G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이 자, 5G망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5G 단말기를 가지고 LTE 요금제로 가입해서 쓸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삼성의 단말기를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5G 단말기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죠.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격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삼성은 가격을 비싸게 파니까 좀 짜증을 낼 수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시리즈 가격을 동결했단 말이죠. 그러면 5G 단말기를 구입해서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끔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소비자를 불만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건 누구 문제일까요? 이건 이 통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야 5G 아직 싫어 LTE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해외 소비자들은 뭐 상관없어 어쨌든 5G 나오면 좋은 거지 뭐 쓰다가 5G로 갈아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은 왜 그러면 5G 스마트폰을 올인했을까? 애플은 이미 재작년부터 5G 스마트폰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뎀 칩의 공급처로 퀄컴이 아닌 인텔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려고 했었죠 사실. 네. 사실 애플은 기존의 아이폰의 모뎀 칩을 퀄컴에서 받았어요.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퀄컴에서 공급받았는데 자 그러다가 갑자기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특허 라이센스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퀄컴이 필수 표준 특허 라이센스 관행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간단해요. 퀄컴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특허 라이센스를 하지 않으면 칩을 공급하지 않는 전략을 써왔다고 비판한 것이죠. 그러다가 애플이 2017년부터 퀄컴과 소송에 들어가면서 LTE 모뎀 칩을 인텔에서 공급받았어요. 근데 인텔이 처음에는 공급을 잘했죠. LTE는 그냥 무난하게 계속 공급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애플이 이제 5G 단말기를 준비하려고 인텔에 5G 모뎀 칩 준비해 라고 얘기했는데 인텔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애플도 5G 단말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인텔이 저렇게밖에 안 되니 어떻게 해요? 다시 퀄컴이랑 손을 잡습니다. 2016년 4월 16일에 퀄컴과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를 봅니다. 합의 금액은 무려 6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 정도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굴욕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이폰 한 대당 8에서 9달러 정도의 로열티를 퀄컴에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결론적으로 치자면 퀄컴한테 계속 5G 모뎀 칩을 공급받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뒤로 인텔이든 누구든 아니면 자체 설계를 하든 그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대안을 찾을 거라고 보고 그러다가 퀄컴과 다시 손을 끊겠죠. 그리고 6G가 나오면 그 6G를 먼저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애플이 어쨌든 퀄컴에게 백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5G 모뎀 칩을 공급받기로 했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아이폰인데 기왕 나오기로 했으니 많은 사용자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하고 대신에 단말기를 올리지 않음으로써 LTE 시장에서도 그냥 5G 단말기를 그냥 파는 거죠. 왜 LTE 요금제로 가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을 일단은 많이 판매하기 위한 전략인데 애플은 단순히 아이폰만 판매하는 게 지금 목적은 아니죠. 아이폰을 팔면서 앱 생태계, 애플 생태계 안에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원을 공개했고요.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의 디바이스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내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스마트 데이터. 그냥 상황에 따라서 LTE를 연결을 쓸 수 있고 5G를 연결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왜 분석이 틀렸냐? 제가 왜 예상을 잘못했느냐? 한국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예상은 잘못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참 잘못된 예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결론 지점이 이렇습니다. 아이폰은 5G로 출시됐고 다만 애플은 삼성과 다르게 아이폰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충전기와 이어폰이 빠지는 대신 5G 모뎀 칩이 탑재됨에도 불구하고 폰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즉 소비자로서는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아이폰 12 시리즈 구입해야 보다 저렴하고 보다 현명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다뤄야 할 텐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5G 단말기 예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